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쭉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컴퓨터 본체 뜯어보면 뭐가 나와요? 요 메인보드가 나오거든요. 메인보드. 혹시 컴퓨터 뜯어보신 분 계신가요? 메인보드가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메인보드가 나와요. 자, 이 메인보드는 컴퓨터의 여러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꽂냐면 그래픽카드 꼽고요, 하드디스크도 꼽고 CPU, 램 등을 꼽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운영체제가 이 메인보드한테 명령하면 이 메인보드는 뭐예요? 얘들한테 각각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 자,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즉 이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요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보드. 자, 그러면 하드디스크의 역할을 아시는 분 다 계세요? 혹시? 자, 이거 아시는 분 잘 모를 거예요.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뭐예요? 데이터 저장이에요. 데이터 저장. 자, 어쨌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컴퓨터 본체 뜯어보면 뭐가 나온다? 자, 메인보드가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자,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데이터 저장을 역할을 하는 건데, 자, 근데 그 데이터 저장이 어떤 거냐면 영속 저장이에요. 자, 영속 저장이 무슨 말이냐면 영속성이 있다는 건데, 한마디로 컴퓨터를 꺼도 데이터는 어떻게 돼 있다?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끈다 해서 데이터 사라지나요? 여러분들 깔려있는 롤 지워져요? 아니죠. 데이터 남아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별다른 게 없으면 데이터는 10년, 20년 갑니다. 자, 다음에 자, 이 그래픽카드의 역할은 뭐다? 그래픽카드의 역할은 요 복잡한 수학 연산을 담당을 해요. 자, 원래는 컴퓨터에서 일은 오직 누구만 해요? 요 CPU만 합니다. CPU. 자, 이 CPU만 하는 건데, CPU는 애초에 여러분들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계신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컴퓨터에서 얘들이 이제 3D 게임을 돌릴 때 수학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수학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특화된 기능은 이 GPU, 나중에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일단 C 언어 수업할 때는 GPU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데이터 저장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CPU 보면 CPU의 역할은 뭐예요? CPU 보면은 보통 옆에 펜 달려 있거든요. 펜, 이렇게 돌아가는 펜, 그런 게 돌아가는 펜이 CPU가 아닙니다. 자, 펜을 딱 치워보면 조그맣게 칩이 하나 있거든요. 조그만한 칩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칩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그 칩이 있어요. 얘가 일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보통 얘가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만져보면 여러분들 무거운 프로그램 돌리고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본체 뜯어보고 얘 만지면 진짜 뜨거워요. 그래서 얘 위에 보통 열을 식혀주는 젤 같은 거, 서멀그리스라고 하는데, 그런 걸 발라줘요. 보통 열을 식혀주는. 아니면 요새는 컴퓨터 기능이 하도 좋아져가지고 뭐 수냉쿨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냉쿨러 같은 걸 해가지고 열을 식혀주거든요. 물을 순환시키면서 얘가 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 열을 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여러분들 가끔 본체 뒤에 만져보면 바람 뜨겁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CPU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나오는 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보면 컴퓨터의 뇌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의 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의문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롤을 한다? 그러면 롤을 어디다 깔아요? 요 하드디스크에 깔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롤을 실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처리는 누가 한다? 요 CPU가 하는 거예요. CPU가 데이터 처리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 램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게임을 늘리면 뭐 램의 용량을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잘 보면 CPU의 단위는 뭐라고 하냐면 헤르츠라 해가지고 초당 몇 번 연산을 하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의 단위는 뭐냐면 얘는 뭐 기가, 메가, 테라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자, 하드디스크는 저장 장치니까 용량을 단위로 하고, CPU는 뭐다? 처리 속도를 단위로 합니다. 자, 하드디스크랑 CPU랑 결이 다른 거예요. 타입이 다른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런데 요 하드디스크도 몇 기가 하고, 램도 뭐라고요? 몇 기가야 라고 하잖아요. 그쵸? 램도 뭐 8기가, 16기가, 뭐 32기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본질적으로 하드디스크랑 램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면에서 사실 비슷해요. 그런데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훨씬 크고 램은 용량이 훨씬 작죠. 얘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들 램을 추가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뭐 512기가 그거를 뭐 1테라로 바꾼다? 사실 돈이 크게 안 들어요. 근데 뭐 램을 32기가에서 뭐 62기가로 늘린다? 64기가로 늘린다? 하드디스크보다 돈이 의외로 많이 들어요. 근데 자 어차피 저장은 하드디스크에서 하고 자 이 CPU에서 하는데 저장 공간도 작은 이 램은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램에 대해서 여러분들 역할을 아셔야 돼요. 자 하드디스크를 혹시 뜯어본 분 계신가요? 계세요. 네. 하드디스크가 여러분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뜯어보면 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요렇게 들어있어요. 요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CD처럼 자기 디스크라 해가지고 디스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저장되는 건데 이 자기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오직 뭐다? 여기 보면 이렇게 뜯어보면 바늘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늘 비스무리하게. 그러면 이 바늘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 저장을 했는데 데이터가 여기 있다 해볼게요. 여기에. 근데 그러면 바늘은 자 저기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갈까요? 그래서 요거를 돌리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뭐 휘 하고 돌아가는 소리 들리지 않나요? 뭐 컴퓨터 킬 때? 요즘은 모르겠네요. 저도 본체가 없는지라 이 컴퓨터 돌아갈 때 휘 하고 소리 들리잖아요. 그게 이제 요거 돌아가는 소리예요. 뭐 팬 돌아가는 소리도 있겠지만 하드디스크가 막 돌아가요. 이렇게. 자 그러면 돌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리다 보면 이 필요한 지점에 도착했을 때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 타이밍에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얘가 여러분들 빨리 도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늦게 도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빨리 도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쵸? 속도가 빨라야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얘가 뽑아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자 1초에 한 번씩 돌아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1초에 한 번 도는 거는. 자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얘는 빨리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속도 단위는 뭐냐면 RPM이라고 합니다. RPM. 자 RPM이 이게 뭐예요? 분당 회전 속도. 근데 이게 빨리 돌면 좋은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CPU가 있고 자 이 CPU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다고요? 메인보드에 영향을 받는데 자 메인보드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설치한 OS. 자 OS에는 뭐가 있어요? 운영체제는 윈도우가 있고요 뭐 리눅스가 있고 맥OS 이렇게 있죠. 그러면 자 OS는 또 누구한테 명령을 받죠? 바로 여러분 사용자죠. 자 사용자가 롤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요. 그러면 운영체제는 뭐라고 해요? 아 롤을 실행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적절한 명령으로 나눠서 누구한테 명령을 한다? 메인보드한테 명령을 하고 메인보드가 CPU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튼 여러분들이 롤을 더블 클릭하면 얘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얘가 하드디스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데이터 좀 갖고 와. 자 그러면 이 둘이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CPU랑 하드디스크가. 그러면 얘가 어떤 명령을 얘한테 날린 다음에 얘가 응답하는데 몇 초 걸린다? 자 CPU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체감상 한 2년 걸립니다. 2년. 자 한마디로 말해서 CPU 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CPU 입장에서 보면 하드디스크는 속도는 굉장히 느린 거예요. 왜요? 자 분당 3600모 돈다고? 되게 빠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CPU랑 하드디스크의 속도의 차이는 아득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자 CPU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드디스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CPU가 아무리 여러분들 능력이 뛰어나도 하드디스크가 못 받쳐주면 당연히 속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컴퓨터가 있는데 특정 부품만 바꾼다? 안 돼요. 요즘은 성능이 좋기 때문에 특정 부품을 바꾸게 되면 대부분 그 부품을 받쳐줄 수 있는 부품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컴퓨터 조립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래픽카드도 그냥 그래픽카드로만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래픽카드를 받쳐줄 수 있는 거로 다 바꿔줘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 CPU에 맞춰서 얘도 이제 돌아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민규님이 개발자고 다른 분들이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민규님이 되게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하루에 게임을 3개 만들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래픽 디자인이라든지 뭐 시나리오던가 아니면 기획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해줘야지 게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1년에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왜냐면 자, 민규님이 아무리 하루 게임을 5개 만들어도 결과적으로 게임을 1년에 몇 개 만든다? 1개밖에 못 만들어요. 왜요? 자, 옛날 컴퓨터가 느린 이유가 뭐다? 하드디스크가 못 받쳐줘서 그런 거예요. 못 받쳐서. CPU는 굉장히 빠른데 얘가 못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하드디스크 굉장히 컸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옛날에 저 90년대 컴퓨터 90년대 저도 어렸을 때 컴퓨터가 처음 집에 생겼는데 하드디스크가 이만했어요. 진짜 엄청 무거웠어요. 컴퓨터 본체 들어보면 못 들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커졌는데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요 램이라는 거예요. 램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램은 뭐다? 이것도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장치인데 얘는 하드디스크처럼 기계식이 아니에요. 자, 하드디스크처럼 클래식한 방법이 아니라 램은 뭐다? 전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자, 대충 설명할게요. 하드디스크보다 램이 2만 배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대충 설명하면. 그러면 CPU 입장에서 누구랑 일하고 싶겠어요? 얘랑 일하고 싶겠어요? 얘랑 일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램이랑 일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롤을 더블 클릭했어요. 그럼 뭐다? 롤을 어디로 복사해놔요? 요 램한테 복사를 해놓은 다음에 램에서 롤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 롤을 까보면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1기가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1기가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그 1기가가 다 올라가냐? 그건 아니에요. 자, 1기가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돌아갈 때 뭐 브라우저의 용량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동영상 파일, 뭐 음악 파일 그런 게 돌아가는 그런 용량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싹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램에는 뭐만 올라가냐면 핵심적인 로직들만 올라가요. 그러면 램에 롤만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외부에서 브라우저를 켰어요. 그럼 브라우저에 관련된 내용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음악도 켰어요. mp3에 대한 부분도 올라오고 여러 개의 데이터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램이 크면 좋은 점이 뭘까요? 지금 우리 현대 운영체제는 뭐예요? 프로그램을 동시에 여러 개 띄워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작업하다 보면 프로그램 하나만 켜놓나요? 거의 그렇지 않죠. 여러 개 동시에 켜놓죠. 자, 그러면 램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그러면 좁으면 안 되냐? 좁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어려운데 일단 여기서 중간에 잠깐 끊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자, 롤이 우리가 1기가 뭐 브라우저가 1기가 음악 2기가 뭐 윈도우가 1기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볼게요. 그냥 자, 여러분이 램이 그냥 4기가라 해봅시다. 4기가. 그러면 자, 운영체제를 기본적으로 돌리는데도 윈도우가 1기가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자, 윈도우를 켜고 롤을 켜고 브라우저를 켜고 음악도 켜고 동시에 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램이 4기가 밖에 없는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면 램은 4기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자, 지금 이거 다 더해보면 용량 몇이에요? 5기가죠? 그냥 예를 드니까 자, 5기가인데 여기에 저장이 된다 안 된다?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4기가면 정말 4기가밖에 못 들어가죠. 그렇죠?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자, 제가 친구 12명이랑 서울에서 한 달간 지내기로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12명이랑 같이 고시원에 간 거예요. 근데 자, 고시원은 한 명밖에 못 잔다고 해봅시다. 어찌어찌 잘하면 4명이 꾸역꾸역 한 병에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런 곳에서 12명이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12명이고 고시원 방 안에는 최대 4명밖에 못 자요. 그러면 서울에서 한 달간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거의 못 살겠죠. 근데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왜요? 4명이서 3교대로 나눠서 자면 되잖아요. 말이 안 돼서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쵸? 자, 그런 것처럼 그냥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자, 들어오는 요청은 많은데 램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시간을 둬서 뭘 하냐면 시분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분할. 자,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짧아서 그렇지 요 램이 적당한 시간을 두고 누구한테 할당을 해준다? 요 롤한테 할당해주고 롤이 적당히 여기 들어갔다가 빠져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온다? 얘가 들어왔다가 또 빠집니다.
근데 참고로 윈도우가 빠질 순 없어요. 자, 윈도우가 빠지면 우리 컴퓨터 못 쓰는 겁니다. 자, 얘는 그대로 운영체제는 자리 잡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적당히 들어왔다 빠졌다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는 거예요. 그치? 요 나머지 기가가 합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요 램을 효율적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을 막 많이 엄청나게 실행하면 뭐 음악이 가끔 끊긴다거나 아니면 뭐 게임이 잠깐 버벅인 거다거나 여러분들 뭐 롤 하다가 롤 왜 이렇게 렉 걸려 하는 거 그런 경우 본 적 있지 않나요? 아니면 뭐 갑자기 내가 전멸 썼는데 전멸이 갑자기 딴 데로 쏘인다거나 아니 렉 걸려가지고 막 시간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그래서 버벅거리는 경우. 왜 그렇다? 이게 들었다 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 램이 많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지를 반복해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램이 크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램이 크면 좋다. 그러니까 결국 램의 용량이 늘어나면 어떤 속도가 사실 빨라진다기보다는 이런 비효율적인 게 사라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를 더 안 해도 되니까. 이해되시죠? 뭔 말이지?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램을 설명하냐면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중에서 개발자가 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개발자가 다뤄야 할 장치가 뭐냐면 바로 램이에요. 램. 자, 램은 이제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뭐 int A가 이제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죠. 자, int A라고 하는 순간 몇 바이트를 쓰는 거예요? 4바이트 쓰는 거잖아요. 그쵸? int가 4바이트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로 작성한 결과물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프로세스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자,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만든 로직이 뭐라? 여러분이 이 안에서 변수를 만들잖아요. 그쵸? 그럼 뭐 int A, 뭐 플롯 B 이런 공간들이 다 어디 생긴다? 하드디스크 안에 생기는 게 아니라 램에 생깁니다. 램 안에. 그러면 요 램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왜 그래요? 자, 램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프로그램을 실행했더니 뭔가 컴퓨터가 버벅거리고 느려지고 자, 여러분들이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눌러보면 자, 눌러볼게요 한번. 자, 작업관리자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 얘가 램을 지금 얼마나 쓰는지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이죠? 메모리 보시면 이게 지금 메모리 쓰고 있는 거예요. 구글 크롬이 지금 굉장히 많은 램을 지금 차지하고 있죠. 지금 이게 왜 움직이는 거예요? 램이 왔다 갔다 왜 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진짜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이고 자, 어쨌든 자,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램이 8기가인데 1기가 차지하면 그러면 우리가 뭐 지우고 안 쓰는 거예요. 뭐 램이 남아도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용자가 뭘 실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최적의 메모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을 배울 거고 그래서 뭐예요? 제가 이 램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